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K리그 올 시즌 경기는 모두 끝났지만 우리의 중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윤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올 시즌 정말 역대급의 한 시즌을 보냈었는데 좀 어떠셨나요? 저로서는 축구 해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축구는 시작이죠. 그리고 끝났는데요. 다시 시작합니다. 끝이 없네요. 끝이 없죠. 자, 사실 올 시즌 K리그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빠른 개막을 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시즌에 가질 수 있는 대회는 다 빠른 시간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역대급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전주에서도 시즌 개막전이 열렸었는데 이 개막전부터 팬들의 이목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 김상식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또 팀이 6연패를 할 수 있는 달릴 수 있는 첫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야, 송민규 선수가 골을 만들어내면서 홈에서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눈발이 휘날리는 한파 속에 치러졌던 K리그 개막전. 네. 제주와 포항의 맞대결도 굉장히 흥미를 이끌었습니다. 눈발 날리면서 축구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정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주 유나이티드 최고입니다. 네. 자, 제주에도 지금 눈발이 휘날릴 만큼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추위와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포항 제주 있잖아요. 네. 이 개막전이잖아요. 그 누구도 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개막전에서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3대0 완승을 거둔 포항의 경기, 팬들의 환호를 정말 제대로 이끌어냈었던 개막전이었습니다. 네, 호날두가 또 골을 만들어냈고 그 징크스 깼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에 김기동 감독의 포항의 아이들입니다. 기동 매직을 발휘하면서 제주 네. 상대로 승리했었던 포항 스틸러스였습니다. 최고의 감독 김기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에게 많은 팬들이 기대를 걸었었는데요. 네. 드디어 이승우 선수가 K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응을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데 백승호 선수와 같이 한수법을 먹었었잖아요. 네. 이승우 선수 선택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도균 감독도 이 선수 잘 영입했고요. 네. 최고입니다. 사실 실전 감각에 있어서 개막전에 바로 좀 데뷔를 할까 많은 사람들의 염려가 있었는데 개막전에 바로 모습을 보여줬어요. 초반에 어쨌든 김도균 감독이 이 선수를 영입을 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는 뛰어야 되거든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적응하는 시간을 좀 줄였고 경기하면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승우 과연 K리그 데뷔골이 언제 터질까 많은 팬들이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 경기에서 터지게 됐습니다. 움직임 너무 좋았고요. 여기서 돌파해서 연결을 해줬는데 이 상황 쉽지 않았거든요. 네. 침착하게 이거 보세요. 반박자 빠른 슈팅. 저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승우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이승우 기가 본인의 막혔어요. 네. 그 특유의 네. 리듬감을 살려가면서 끝까지 공을 넣었었던 이승우 선수. 몸의 밸런스가 깨졌는데도 네. 골을 만들어내는 이승우 선수 댄스 쳐야죠. 이렇게 해서 최고입니다. 네. 댄스왕 이승우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승우 선수의 살아나면서 수원 FC의 또 공격도 상당히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강격적입니까? 네. 특히나 또 풀타임까지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줬었던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원더풀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졌던 성남전이었는데 홈 경기에서도 드디어 이제 꿀맛을 보면서 K리그에 어떻게 좀 빠르게 연착륙을 할 수 있었던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야, 지금도 반박자 빠른 슈팅이었는데 네. 주고 난 이후에 볼 터치거든요. 간결했어요. 퍼스트 터치 완벽했고 슈팅도 김영감 골키퍼가 세이빙을 떴지만 맞지 못하는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도균이죠. 수원 FC 팬들을 그야말로 열광에 몰아넣으면서 자, 저 댄스 저 무슨 춤입니까? 빙글빙글 돌려춤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4월 들어서 대구를 상대로 이제 마수거리에 성공을 하고 폼을 되찾는다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생각보다 많은 지도자들이 경기를 통해 가지고 폼을 올리는 방법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도균 감독이 2월, 3월에는 이 어떤 컨디션과 폼의 굴곡이 굉장히 좀 컸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한 출전 시간을 부여하면서 기복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이 결국은 4월, 5월 결실을 맺는 시점을 조금 더 빠르게 갖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승우 선수 못지않게 또 한 명의 K리그 복귀에 팬들의 한방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캡틴 쿠 제주는 구자철이죠. 구자봉. 야, 남길 감독의 구자철. 자, 정말 초반에 경기 쉽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구자철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또 제주의 신바람 나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강둘 티카타카죠. 그렇습니다. 네. 수년간의 목표는 팬들과 약속을 지키는 거였고요. 선수로서 아직 남은 꿈은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싶다라는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이 더 팬들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도 제주가 또 못다한 우승컵도 들어올리는 꿈도 갖고 있는 선수고요. 사실 부상 여파로 정규 라운드에서 모습을 거의 보이지 못하고 있다가 파이널 라운드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고요. 네. 자, 마지막 경기에서 구자철 선수의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돼서 자신의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한 구자철이었습니다. 야, 낙하점 잘 찾았고요. 네. 이게 구자봉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최고의 선수가 다시 불합니다. 그렇죠. 골망을 흔들어내면서 올 시즌 자신의 마수거리 골을 기록해줬던 구자철이었습니다. 완벽한 골에도였습니다. 네. 구자철이죠. 최고입니다. 자신의 존재감만으로도 팬들에게 정말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는 구자철 선수. 일단은 되게 긍정적이고요, 자철형이. 뭐 실력적으로는 뭐 이미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고 부상 없이만 경기장에 들어온다면 진짜 좋은 퍼포먼스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적인 선배로서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줌으로써 선수들이 후배들이 동기부여를 갖고 이제 경기장에 임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저는 엄청난 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아마 더 좋은 팀으로 거듭나기 위한 좀 자철형의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를 대표하는 더비 가운데 하나죠. 현대가 더비가 4라운드에 일찌감치 성사가 됐고 정말 울산의 상승세가 올 시즌 초에 대단했습니다. 호랑이 기운이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네, 울산의 또 홍명보 감독이 전주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시즌 초에 그야말로 이제 무정 모드를 가동했었던 울산 현대였는데 이 경기가 너무나도 중요했었습니다. 네, 현대가 더비의 그 기선제압이잖아요. 네. 홍명보 감독도 전북을 상대로 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시즌 막바지까지 또 우승 경쟁을 펼쳤던 두 팀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했었습니다. 야, 지금도 레오나르도 선수 일단은 이 클리어링 한 것을 밀어넣었잖아요. 네. 서령우 선수가 잘 연결해줬고 레오나르도 선수 영입 잘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골 슈팅이고요. 완벽한 터닝슛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 현대가 네. 더비에서 울산 데뷔골을 장전했었던 레오나르도였습니다. 내가 왕이다.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선수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사실 울산이 이제 뭐 좀 공백이 있었는데 그 걱정을 모두 덜어주게 됐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도 팀에서 나이는 있음에도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줬고 이동경, 이동준 없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울산입니다. 네, 그 빈 선수들의 자리를 레오나르도가 그리고 또 엄원성 선수가 꽉 채워줬습니다. 확실한 골게트를 만들어내면서 울산의 한 2%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거든요. 네. 그 중심에 레오나르도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엄원상 선수의 활약이 올 시즌의 새로운 영입으로서 팬들에게 정말 또 큰 기대를 야, 불러일으켰습니다. 엄살라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겁나게 잘했고요. 엄원상 선수의 측면스 돌파 그리고 득점까지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지 저는 예상 못했거든요. 네. 엄살라 대박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이끌어주면서 울산의 공격을 한 축을 담당했던 엄살라 엄원상 선수였고요. 박호 선수도 너무 좋았죠. 그럼요. 네,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 솔로 돌파 최고고요. 개인 태클이 완벽한 선수거든요. 하지만 엄원상이죠. 네. 최고입니다. 완벽한 골이고요. 두 선수의 엄살라. 합작품 엄살라와 파코. 엄코네요. 엄원상 선수 엄청 빠르고 순간 속도도 엄청 빠르고 크로스도 좋고 스텝도 좋으니까 따라가는 게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뛰면서 느껴졌어요.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단연 엄원상이고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울산 현대가 1위인 거에 8할까지는 아니지만 3할 정도는 엄원상인 것 같고 빠르기만 한 선수가 아닙니다.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1, 2년 정도 K리그에서 에이스로 자리매김하고 다른 무대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물론 지금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선수가 성장하는 거를
그래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상당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포항 스틸러스 사실 지난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K리그 팀 가운데 가장 늦게 시즌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 일류첸코 선수가 팀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었어요. 김기동 감독이 최고의 감독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경기장에서 춤추게 만드는 감독이거든요. 네. 포항의 이 어려운 시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김기동 감독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초반에 6경기 어웨이인데 그것도 다 우승 후보였거든요. 초반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제주전 이기고 2라운드 김천전에서 경기는 좋았지만 지면서 이제 다음 전북전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선수들한테 제가 동기부여를 줬던 게 지고 나서 전북전 준비를 하면서 선수들한테 목표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난 우승에 도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승을 하려면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우승 못한다. 두 경기를 봤을 때 다른 팀 경기력을 봤을 때 우리가 다른 팀보다 낫다. 분명히 우리는 우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단 전북전부터 잡아놓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전북을 우리가 이기고 인천 이기고 하면서 이제 초반 상승세를 탔던 게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전북전의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심어준 김기동 감독입니다. 강한 상대를 이김으로 해서 팀이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정재희 선수가 그 중심했고요. 와, 이 송봉골 골키퍼 나오는 거 보세요. 저 판단 너무 좋았고 네. 완벽한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정말 뭐 강팀에게도 강한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포항만 만나면 다른 팀들이 다 어려웠거든요. 네. 올 시즌은 더 유독 그랬고요. 그것이 또 포항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이면서도 김기동 감독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네. 김기동 감독도 전북전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만큼 전북전 승리가 올 초 포항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면서 선수들 있잖아요.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하지만 그 역할을 100% 해줬기 때문에 선수와 감독 케미 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포항이 이 주축 선수들이 떠나면서 별다른 보강이 좀 없었던 것에 쉽지 않은 시즌을 예상했지만 네. 이 선수가 그야말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중원의 사령관이고요. 왜 이 선수가 대표 선수에 뽑히지 않는지 저는 그게 의문부호입니다. 네.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고 정말 포항만 아니라 12개 팀 가운데 이 정도의 미드필더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정도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 네. 드문거든요. 그렇죠. 완벽한 폼을 보여주면서 K리그의 최고의 미드필더로서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신진호죠. 그렇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시즌 초 포항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끔 그 원동력이 되줬던 포항의 주장 신진호였습니다. 포항이죠. 네, 미친 것 같습니다. 포항에만 가면 저 선수가 원래 저렇게 잘하는 선수였나? 저렇게 쓸 수 있었나? 송민규와 강상우와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를 내보내면은 끝난 거 아니었나? 근데 지금 3위, 이 안 그래도 예측하기 힘든 리그를 막 흔드는 팀이 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축구, 기존에 해오던 축구를 뭐 선수들이 잘 인지하고 있었고, 일단 작년에 ACL을 통해서 기존에 포항 스틸러스에 있었던 선수들이 조금 더 발전을 했고, 선수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기존에 저희가 포항 스틸러스만의 또 그런 색깔을 꾸준하게 낼 수 있었던 거는 또 저희 감독님이 또 포항 스틸러스 출신이시고 포항 스틸러스에서 오래 머무르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축구들이 자연스럽게 실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형들이나 뭐 다른 팀 가시는 형들이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정말 진짜 포항이 좋다. 김기동 감독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감독님 밑에 있는다는 게 아직 뭐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으신 분이고 많이 가르침을 주시는 감독님이라서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앞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팀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반대로 이 위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일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네. 하지만 분위기를 좀 더 상승세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요, 선수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좀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을 잘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심리전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좀 악재가 좀 끼었죠. 그렇죠. 사실 성남이 지금 이 경기 이제 김천전에서 패하면서 이제 또 5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시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팀이라는 게 감독, 선수, 프런트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급격하게 팀이 좀 다운됐거든요. 네. 자, 그 부분을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성남입니다. 그러면서 또 리그 최하위로 추락하게 됐었던 성남FC. 뮬리치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네, 선수들이 동기부여는 좀 힘이 좀 생겨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서 패배에 그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기를 극복해서 되는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성남입니다. 위기에 빠졌던 또 한 팀이 있는데요. 아, 서울과 수원 정말 뭐 K리그를 대표하는 슈퍼매치. 바로 수원 삼성이 또 그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꿀 영입이에요. 그럼요. 네. 예. 서울의 황희범 선수의 영입 이후 이제 슈퍼매치가 펼쳐졌었는데 이 경기 패배로 수원이 좀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두 팀 다 높은 위치에서 정말 최고의 슈퍼매치 아니었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슈퍼매치인데 하지만 그래도 골을 만들어냈던 팔로세비치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서울이죠. 이렇게 기선제압을 했던 서울이었는데 네. 서울이 이제 슈퍼매치에서 수원에게 굉장히 계속 강했던 모습 이 경기 이어졌고 결국엔 수원에게 패배를 안겨줬습니다. K리그 명문구단 하면 수원, 삼성, FC서울 하잖아요. 네. 이 경기 정말 중요했는데 팔로세비치 선수가 만들어냈고 또 나성호 선수의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막을 테면 막아봐라. 완벽한 지금도 슈팅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K리그 최다 관중이 모였었던 경기였었는데 자, 이날 했잖아요. 이거 팔굽혀펴기. 이거 왜 합니까? 나상호죠. 네. 이 경기 이후에 서울의 승리, 수원 입장에서는 박건하 감독이 사임을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해에 좀 잘 마무리 짓고 싶은데 지금 현 상황이 저희 팀의 처한 상황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자, 올 시즌의 득점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바로 이 주민규 선수였습니다. 주민규 선수의 시즌 폼이 초반에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벽하게 자신의 그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주맨이죠. 그렇습니다. 야, 이 공격 포인트 지금도 이타적인 찔러주는 조나탄 링 선수한테 연결해주는 거 보세요. 네. 골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런 어시스트 능력도 가지고 있는 주민규 선수였어요. 맞습니다. 네. 올 시즌 본인의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 동료들을 활용한 이런 또 연계 플레이를 자주 보여줬던 주민규 선수였습니다. 최고의 포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완벽한 선수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맨이 대표 선수 안 된 것도 좀 아쉬워요. 네. 뭐 사실 초반에 경기에 골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저도 조급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팀플레이에 좀 많이 참여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좀 그런 것들이 도움을 많이 했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동료들에게 이제 득점 기회를 내줬던 주민규가 이제 본인이 직접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발이면 발, 머리면 머리 완벽하게 다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네.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꿀에도죠. 주민규 선수의 이 골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요. 최고의 공격수요.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골을 반드시 또 기록을 해주는 주민규 선수. 영리한 선수고요.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말도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득점왕을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선수고요. 네. 낙하지점 잘 찼죠. 와, 왼발에 저 슈팅 보세요. 저걸 어떻게 막냐고요. 와, 힘을 제대로 실어내면서 골망을 그대로 흔들어냈었던 주민규 선수. 에이스입니다. 네. 시즌 중반에 주민규 선수의 득점 릴레이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 못지않은 또 득점력을 보여줬었는데요. 바로 수원FC의 지소연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도 득점 최고입니다. 네. 사실은 씨. 이승우 선수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네. 이승우 선수가 와. 데뷔골 이후에 정말 네. 엄청난 골이 많이 터졌어요. 이제 날라다니죠. 네. K리그를 뒤흔든 이승우 선수 명품 오른발 가마차기. 이걸 어떻게 조현우 선수도 세이빙을 떴지만 멋진 코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막지 못했고요. 날라다닙니다. 한 번 더 댄싱 머신 춤춰야 되는데요. 나옵니다. 이거죠. 원투 퀵퀵. 네. 또 5월 들어서 홈에서 강한 이승우였기 때문에 홈승우란 별명도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승우 선수의 존재감 수원FC에게는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고요. 네. 자신에게도 완벽하게 이 골은요 정말 최고의 골입니다. 어떻게 저기서 네. 슛을 할 생각을 했을지. 야, 월드 클래스 슛이고요. 그렇습니다. 반대쪽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골키퍼는 얼음입니다. 꼼짝 못하면서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 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윤평코 골키퍼도 이렇게 슈팅 때릴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그냥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얼음 됐어요. K리그 그야말로 역대급 골이 터지면서 자신만의 댄스 머신입니다. 1, 2, 3 킥킥. 최고의 선수 이승우 누굽니까? 이승우. 네. 야, 스피드도 겁나 빨라졌어요. 네. 골키퍼 나오는 것을 보고 칩샷으로 넣는 거 봐세요. 이게 이승우죠. 침착하게 넘겨 넣으면서 네. 결정력과 또 침착성까지 본인의 야. 장점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카승우입니다. 라스의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네. 스피드가 이때부터 살아났어요. 그렇죠. 최고의 선수고 또 나오죠. 댄싱킨 안 나옵니까? 댄싱이 나올 겁니다. 네. 김도균 감독 춤을 추게 만들었고요. 나오네요. 저건 뭡니까? 오늘은 피리 부는 사나이로서 팬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춤도사입니다. 네. 이승우죠. 축구도사, 이승우죠. 춤도사. 이승우죠. 첫 번째 골도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뭐 포항이랑 했을 때 그 골도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넣었던 항상 뭐 득점은 똑같은 1점이고 또 어떻게 넣느냐가 아니라 일단 넣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세게 차든 살짝 차든 뭐 들어가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2022 시즌 K리그의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정말 저는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벌컥 돼서 돌아왔어요. 와, 무시무시한 슈팅. 걸리면 다 골입니다. 맞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어느 발이든 걸리면 골이죠. 네. 조규성 선수 대박 상품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 오른발 왼발 정말 뭐 가리지 않고 골망을 흔들어내면서 시즌 초반에 득점왕 경쟁에 그야말로 불을 붙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현대 팀에 옮겼잖아요. 네. 약간의 문제도 좀 있었어요. 아하. 하지만 김천 상무로 온 것이 완전히 자신에게는 축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군 입대를 하고서 본인의 정말 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었던 조규성 선수. 김태환 감독과 호흡 너무 잘 맞았고요. 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걸 100%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완탑의 포드의 역할인데 최고의 공격수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보였던 조규성 선수입니다. 네. 사실 또 K리그2 안양에 소속을 해서 커리어 하이를 만들었었는데 올 시즌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다시 써냈습니다. 정말 김천 상무 잘 왔어요. 예. 조규성 선수 선택 잘했고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포드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공격수 조규성입니다. 조금 이제 우승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팀원분들이 다 이제 스트라이커로서 저를 엄청 밀어줬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득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전북에 돌아와서는 이제 우승이라는 또 그런 타이틀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제가 득점이 아니더라도 또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조금 한시름 덜고, 또 주변에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걱정을 좀 덜 하면서 좀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천 하면은 바로 또 이 선수가 떠올랐었죠. 바로 무고사입니다. 몬테네그로 특급이죠. 한방 있죠. 원샷 원킬의 최고의 공격수 무고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초반에 정말 많은 골을 몰아넣으면서 득점 왕 경쟁 1위를 계속해서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에 무고사 없는 공격 축구 파워 없죠. 무고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할의 최고의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줬고, 인천의 상승세는 누구? 무고사. 최고의 공격수 걸리면 죽습니다. 우와, 저거 누가 때리냐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어떤 선수가 저 역할을 해줄 수 있냐고요? 네. 잡자마자 바로 발리 슈팅 제대로 얹었어요. 올 시즌 18경기 나와서 14골. 예.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여줬던 무고사 선수. 야, 상대가 지금도 클리어는 해냈지만 잡아내서 슈팅 때리는 저 감각적인 거 보세요. 무고사만이 가질 수 있는 하트죠. 그렇죠. 무고사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무고사 선수가 K리그를 떠나서 J리그로 옮겨가면서 이 공격에 대한 공백이 사실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고사 패밀리 딸까지도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맞습니다. 네. 걸리면 죽습니다. 터니춤 저거 보세요. 와, 그야말로 뭐 스트라이커로서의 그런 역량, 그런 뭔가 좀 교과서적인 모습, 어떤 자세, 어떤 위치서든 그렇죠. 박스 무조건 안에서, 골을 박스 안에서의 감각적인 슈팅은요, 정말 무고사 선수가 하는 걸 보고
다른 선수들도 좀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 웬만한 상황에서 욕심내야 되거든요. 네. 제대로 얹히면 골입니다. 일단 제가 인천을 처음 왔을 때 무고사를 봤을 때는 상대 팀에서 같이 맞붙었을 때보다는 되게 좋은 선수더라고요. 일단 골대 앞에서 되게 침착하고 골대 앞에서 침착하니까 그런 자세로 나오고 골을 되게 많이 넣었던 선수고 되게 좋은 선수인데 그 선수가 나가고 난 후에 우리 선수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자, 이 무고사가 결국에는 이제 일본 무대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뭉클하는데요. 네. 저 눈물 짓는 무고사 선수, 강한 스트롱맨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또 감수성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올 시즌 최고의 히트 상품 바로 강원의 양현준 선수입니다. 깜짝이에요. 네, 양현준 선수 정말 이 개인의 능력 보세요. 지금도 주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볼 연결해주고 수비수 4명 있으면 뭐합니까? 야, 여기서 완전히 발라버리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가해적기 최고고요. 양현준 선수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이 왜 공격수로서 최고의 공격수인지를 확실히 보여줬던 장면이에요. 네. K리그에서의 이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양현준,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 석자를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접는 건 잘했는데요. 저게 골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네. 양현준 선수 강원의 정말 미래고요. 최용수 감독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강원 FC의 공격의 최고의 공격수는 누구? 양현준. 양현준을 만든 감독은 누구? 최용수 감독. 최고의 강원입니다. 자, 정말 또 왼쪽에서 김대현 선수의 활약도 좋았었는데 여기서 또 도움에 이어서 골 장면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유럽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그 백킬 슈팅이잖아요. 네. 이걸 만들어내면서 양현준 선수가 이 가치를 완벽하게 더 높게 만든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야, 두 명이 만들어내는 이 콤비네이션 플레이 완벽한 플레이죠. 그렇죠. 와, 저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뭐 놀라운 이 축구 센스 능력, 그러니까요. 축구 지능을 보여줬던 양현준 선수의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영플레이였고 최고의 공격수 포텐 터지죠. 네. 강원 시즌 첫 연승의 주인공의 양현준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현준과 김대현의 콤비, 토트넘의 손캐 듀오 못지않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요. 저는 수원FC 전에 두 골 한도한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다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서 그 경기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더 좀 실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길거리에 나가면 알아봐 주신 분들 좀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넥타이는 다 어디 갔어요? 넥타이 이거 제가 멜 줄 몰라가지고 아직 연습 중입니다. 자, K리그 전반기 순위표 울산이 전북을 상대로 해서 승점 5점 차로 이제 선두를 굳건히 하고 있었고요. 그 밑으로 이제 포항과 제주, 인천, 수원FC, 강원, 대구, 서울, 김천, 수원, 성남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 전북 당연히 1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보여줬고요. 포항, 제주, 그리고 인천, 수원 FC 좀 아쉬운 거는 서울하고 수원이 좀 내려와 있다는 거.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네, 전반기를 이렇게 마무리한 12팀, 과연 후반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만반의 준비를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 또 다른 선수를 각 구단마다 보강을 했었는데 울산은 바로 이 선수를 보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이 선수 왜 영입할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마틴 아담 잘 영입했어요. 예. 정말 필요한 꼭지 있잖아요. 야, 파워 그리고 헝가리 탱크잖아요. 그렇습니다. 폭격기였고요. 자신의 진가를 조금씩 보여주는데 왜 울산현대 홍명보 감독이 마틴 아담을 영입했는지 증명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울산 우승의 마지막 우승급 퍼즐이 되줬던 마틴 아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최고의 공격수, 그러니까 파워포드잖아요. 상대로 이 하위금 이겨줄 수 있는 포드가 정말 중요했었는데 네. 그 중심을 정말 잘 섰었고요. 머리면 머리,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상당히 아주 힘있는 선수 영입하면서 울산현대 강공한 공격의 한 획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피지컬 말씀해 주셨는데요. 191cm, 95kg. 와, 정말 굉장한 피지컬로 다른 수비들이 막기가 너무 어려운 공격수였습니다. 저는 왜 축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턱투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완벽한 이 움직임 보세요. 예. 그리고 뭔가 둔한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위치 선정 그리고 파워풀한 플레이 멋진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 최고의 이적으로 이제 꼽히는 마틴 아담. 웃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시즌 초부터 좋지 않았던 분위기, 최하위에 머물렀던 성남의 그 분위기가 조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치부심 김남일 감독으로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도 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팀이 정말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좀 팀 내외적으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성남이었고 올 시즌 쉽지 않은 시즌이 이어졌었습니다. 22라운드까지 단 2승에 머무를 정도로 좀 연패도 좀 많았어요. 네, 이게 결정적인 상황은 어쨌든 동기부여는 좀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팀이 상승세를 타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 부담 있잖아요. 경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하면서 선수들 몸이 깔아앉았고요.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능력을 100% 다 보여주지 못하면서 팀이 좀 뭐랄까요? 정말 힘을 쓰지 못하면서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성남에게 있어서는 이 경기가 또 김남일 감독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남일 감독도 절치부심 정말 어떻게 하든 이 팀을 다시 분위기 반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고심 끝에 결론은 감독직 내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남이 이제 뭐 해체설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이전설도 있었는데 팬들이 뒤에서 좀 지켜줬습니다. 어차피 있잖아요. 축구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만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죠. 네. 분명히 성남도 다시 준비 잘하면 명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성남 FC입니다. 네. 이제 다음 시즌에는 K리그 2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팬들이 이렇게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성남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얼마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K리그 2로 강등 확정은 됐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프로는요. 양육강식이잖아요. 네. 얼마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성남입니다. 역시나 또 쉽지 않은 시즌을 보냈던 대구입니다. 사실 이제 가마 감독이 새로 오면서 많은 또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챔도 나가야 되고 또 선수들도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뭔가 엇박자나는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가마 감독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팀이 살아나지 못할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서 가마 감독이 사퇴를 했죠. 그렇습니다. 세진야 선수의 또 부상도 좀 있었고요. 대구의 왕으로 불리는 이제 세징야 선수의 부상으로 이래저래 좀 시즌이 쉽지 않았던 가마 감독 결국에는 이제 결별을 하게 됐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생존 왕이란 별명이 붙어 있었던 인천인데 올 시즌에는 그 별명을 이제는 버렸습니다. 생존은 아니죠. 선수들이 완벽하게 부활했고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폼을 완벽하게 보여줬거든요. 그 중심에 조성환 감독이 있었고 인천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천공항 가깝죠. 가깝죠. 가야죠. 아시아 챔피언스를 먹으러. 비행기 타야죠. 비기어 가지러 가야죠. 에르난데스 선수 정말 잘합니다. 사실 무고사의 네. 공백을 이 에르난데스 선수가 잘 메워줬습니다. 정말 이 선수 영입은 꿀이에요. 네. 완벽하게 무고사 선수가 가질 수 있는 그 폼이 아니죠. 개인 테크닉 유연함, 저렇게 몸을 헌신하는 플레이, 골 결정력까지 완벽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올 시즌의 이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시즌 K리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참 기대해볼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은요,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이고요. 백거동 올려야죠. 그렇죠. 자, 인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조건 결승 갑니다. 네. 우승해야죠. 정말 뭐 선수 면면이 정말 탄탄하게 구성이 됐었고 이 구성에 정말 조성환 감독이 중심이 돼줬습니다. 김도혁 선수 너무 잘했고요. 그렇습니다. 김보섭 선수 괜찮고요. 에르난데스 빨리 회복해야 되고요. 대구전 이번에 3대2 난 대구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같이 이렇게 뛰는 거에 너무 이렇게 와닿았고 그때부터 우리가 목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면서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성환 감독님이 사석에서 박 기자가 우리를 강등권으로 찍어준 덕분에 큰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인천이 이 정도까지 잘할 줄은 몰랐고 이 정도 순위가 당연하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요. 인천 팬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강원의 활약도 정말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팀이 됐어요. 네. 최용수 감독의 최용수 매직이죠. 선수들이 경기를 나가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파이널 A형을 직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원의 힘이지만 최용수 감독의 또 힘이 됐습니다. 네, 지난 시즌 신강 플레이오프라는 굉장히 좀 힘겨운 시즌을 보냈지만 올 시즌에는 파이널 A 진출이라는 굉장한 또 성과를 이루면서 성공적인 시즌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현준 선수가 올 시즌 정말 잘했잖아요. 하지만 네. 그것도 중심에 한 명의 또 스타가 있어요. 이 김진호 선수예요. 그렇죠. 완벽한 경기를 해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네. 와, 걸리면 골이죠. 또 이런 어린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네. 파이널 A에 진출을 했고 이제는 뭐 강등을 걱정할 수 하지 않아도 됐었던 강원이었습니다. 네, 정말 수비면 수비, 공격면 공격. 강원 FC의 2020 시즌은 파이널 A에 진출해 그 역할에 감독도 있었고요. 선수들도 하나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감자죠. 감자입니다. 파이널은 우리가 간다. 수원 FC와의 정말 마지막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에는 파이널 A 그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었던 강원입니다. 팬들도 많아졌잖아요. 일단 뭐 감독님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자신감 심어주시고요. 또 기회도 계속 주시고 또 형들도 경기장에서 뭐 실수하거나 그럴 때 이제 화내시지 않고 이제 잘 다독여 주면서 네, 자신감이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왠지 감독님 많이 화 내실 것 같은데. 네, 화는 많이 내시는데 또 그 안에 이제 네, 저는 감독님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작년에 승강 플레이오프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동료 선수들도 그렇고 저부터도 올해는 그런 경기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나 동기부여가 강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올 시즌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들이 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어찌됐건 남은 선수들끼리 좀 으쌰으쌰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보자 했던 마음이 좀 다들 컸었던 것 같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시즌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는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개인적으로 1번은 김대원 선수예요. 김대원 선수는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기본적으로 스피드는 갖고 있었던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경기를 만들어 나가고 양현준 선수도 김대원 선수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대원 선수 굉장히 높이 보고 싶고요. 자, 파이널 B의 6팀이 결정이 됐는데 이제 잔류를 향한 정말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어마어마한 경기들이 매번 나왔는데 특히 이제 대구 이 최응원 감독 대행에 눈물이 팬들에게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의 서막이잖아요. 네. 대구도 가마 감독이 사퇴하면서 최영곤 감독이 감독 대행이었잖아요. 그렇죠. 야,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진정성. 저도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의 경기 정말 대박 경기들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찌감치 이제 잔류를 확정지었던 대구 FC 결국 또 최영근 감독은 감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세징야 선수의 존재가 네. 자, 태고의 왕이에요. 통상 세워야죠. 맞습니다. 최고의 선수, 최고의 활약 보여줬고 미친 존재감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세징야 선수의 대활약으로 대구 FC는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야, 스마일이죠. 네. 통상 세워야 되는 세징야의 대구입니다. 저 미소로 동상이 세워지길 세징야와 팬들이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 FC가 올 시즌 전만 하더라도 상위권에 좀 이를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의 예상 그리고 팬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결국에는 이 잔류 힘겹게 남았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최영건 감독 있잖아요. 이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존재감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선수들에게 힘을 주면서 정말 원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수원 FC와 서울 경기 FC 서울 입장에서도 이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잔류를 확정지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용욱 선수가 시즌 초반엔 좋았는데 네. 약간의 부상도 있었고 약간 멈칫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서줬습니다. 네,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지 않기 위한 그런 처절한 다툼 끝에 서울이 이 수원 FC를 상대로 해서 간절한 그 마음이 통했고요. 그리고 승리를 가져간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끝까지 책임을 다했고요. 네. 또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완벽하게 잔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고 명실상부한 최고의 팀 아니겠습니까? 네. FC 서울이 내년 시즌에는 더 높은 곳에서 팬들을 즐겁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천과 수원의 올 시즌 이제 마지막 그 정규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경기였었는데 이 경기에서 수원 입장에서는 서울의 패배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승리를 가져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올 시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선수들이 여기서 이런 한약을 보여줄지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예. 야,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올 시즌 더 높은 위치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조금 뒤엎고 지금 이제 강등권에서 싸움을 벌여야 했던 두 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10위와 11위 위치는 워낙에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더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한 승리 두 팀 모두 절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알 김천이고 또 수원 삼성도 예전에 생각하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던 팀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지만 이 상황을 어쨌든 극복하고 이겨냈어야 되고 뭐 지금 전진우 선수의 골을 만들어내면서 김천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김천을 리그 11위로 밀어넣었던 수원 삼성, 서울의 승리로 수원은 리그 10위로서 파이널 라운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수원 삼성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수원은 창단 첫 강등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병근 감독이 어렵게 팀에 와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줬잖아요. 네. 잔류했어요. 지금은 조금 더 생존을 해야 되겠다. 위치가 좀 굉장히 어려움고 힘든 상황으로 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어려운 고비를 선수들과 함께 조금 더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어려운 고비를 넘겼을 때 팀은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올 시즌 최고의 경기일 뿐더러 제가 생각했을 땐 K리그 역사의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방송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현대가 더비에서 가질 수 있는 퍼포먼스. 저는 유럽의 축구 있잖아요. 정말 항상 보면 그 경기가 기억에 남는데 이 유럽의 어떤 축구 못지않은 최고의 명승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먼저 선제골은 전북의 바로우 선수가 넣으면서 올 시즌도 혹시 전북이 또 역전 우승을 차지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야, 이 경기가 이 전북현대 김상식 이 운도 정말 천원이거든요. 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를 극복해내는 울산현대였어요. 그야말로 승점 6점이 걸려 있었던 올 시즌 K리그의 결승전이라고 봐도 무방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먼저 승리를 향해 출발했었던 전북이었습니다. 야, 이 마틴 아담의 페널티킥이 성공하고요.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추가 시간이 그때 이게 7분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마지막에 또 코너킥 만들어졌을 때 이게 골이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울산 팬들이 너무나도 염원하고 기다렸던 그 골이 그야말로 그림과도 같이 극장과도 같이 드라마같이 펼쳐졌습니다. 그 중심에 헝가리 폭격기 마틴 아담이었고요. 네. 야, 제대로 찐팬이고요. 이게 총성 없는 전쟁의 서막이고요. 각본 없는 드라마였어요. 모두를 그야말로 정말 울리게 만들었고 그날 경기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미쳤었습니다. 야, 정말 이 축구 이청용 선수도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했는데 정말 최고의 경기였다. 예. 자기 축구 인생에 이런 드라마틱한 경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 백승호 선수의 눈물 흘리는 이런 모습들, 또 전북 팬들이 같이 축구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원팀이고요. 역시 가장 큰 위기는 지난 10월 8일 날 있었던 전북전이 가장 위기 또는 기회였죠. 그 경기를 저희가 이김으로써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고 혹시 그 경기를 저희가 패배를 했으면은 어떤 상황이 벌일지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제일 위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무 제대하고 전북 돌아와서 꼭 모든 경기 승리하고 싶다. 승리해서 이제 역전 우승 하고 싶다라고 좀 그런 포부를 다졌었는데 그게 정말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그 한 경기 이제 울산 현대와의 그 한 경기가 진짜 정말 너무 아쉽고 올해 들어 가장 아쉬운 경기인 것 같아요. 그게.
전북이 조금 더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시즌에는 전북이 울산이 미끄러졌을 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거를 격차를 좁히고 따라갔다면,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울산이 미끄러지면 전북이 같이 미끄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격차가 벌어지고 우승 가능성이 조금 더 울산에게 돌아가게 됐는데, 저는 이거는 찾아왔었던 기회를 전북이 잡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북전이라는 이제 큰 산을 넘은 울산, 이 경기를 승리하면은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저렇게 웃는 모습 있잖아요.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최영수 감독도 자신의 홈구장에서는 절대 승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야, 이거를 엄원상 선수가 골을 만들어낸다는 와, 자체가 예. 엄청났고요. 그렇습니다. 야, 저걸 어떻게 막냐고요. 발등에 살짝 얹히면서 네. 강하게 때려넣었던 엄원상. 또 엄살라 선수의 정말 저런 득점이 팀이 올 시즌은 무조건 저든 울산 현대가 우승할 거라는 예감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 경기에서도 마틴 아담이죠. 그대로 자신의 몸을 밀어 넣으면서 네, 온몸이 무기입니다. 맞습니다. 우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감 마틴 아담이죠. 현대가 더비의 승리 그리고 우승까지 확정지었었던 마틴 아담, 그야말로 올 시즌 최고의 이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죠? 홍명보 감독이 있죠. 최고의 감독입니다. 운도 대박입니다. 네. 그야말로 울산에 17년 만에 우승컵을 안겨줬었던 홍명보 감독이 두 손을 번쩍 편한 마음으로 밝은 미소로 들어 올렸습니다. 울산현대 우승 축하고요. 정말 울산현대가 우승하면서 독주의 서막을 끄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년에 더 K리그가 재밌어질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울산현대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환영한 울산입니다. 제주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울산 문수구장 어마어마한 정말 많은 팬들이 찾아줬습니다. 마지막 경기잖아요. 네. 금이 환영입니다. 그렇습니다. 팬들이 모두 입장하는 스텝과 감독 그리고 선수들과 직접 또 손을 맞잡는 정말 잊지 못할 또 추억도 만들어줬습니다. 야, 이 선수반이 가질 수 있는 이 쾌감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전율이 흐릅니다. 맞습니다. K리그 왕은 누구? 울산현대. 이제 트로피도 울산 문수구장에 자리를 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 경기 제주와의 일전을 치렀던 울산이었습니다. 야,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이청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선제골을 만들어내면서 촛불을 쏴잖아요. 네. 멋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분 좋은 또 승리를 향한 그 출발을 알렸었는데, 이청용 선수가 이제 울산에서 지금 2시즌째 결국엔 또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주장으로서의 또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움직임 좋고 득점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참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습니다. 홍명보, 이청용 그리고 선수들 다 같이 셀레브레이션 가야죠. 정말 오래도록 염원하고 기다렸던 그 우승컵을 들여 올릴 수 있었던 호랑이들입니다. 저도 한번 저렇게 행가리 받고 싶어요. 홍명보 감독 최고입니다. 찐이 나타났어요. 그야말로 뭐 샴페인 샤워를 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런 상황에서 한번 쓰러뜨려야 돼요. 17년 만에 울산이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요. 팀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잘 이끌어 주셨고 또 선수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런 팬분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승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그런 응원이 아마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작년에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또 새로운 선수들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바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 선수들을 관찰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한 70분을 뛸 수 있을까 80분을 뛸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계속 시즌을 치르면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가 제 머릿속에 다 이제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적지적소에 활용을 하면서 했던 게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022 K리그 최종 순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울산이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전북과 포항, 인천이 자리하면서 내년 시즌 ACL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강등이 확정된 가운데
결국에는 수원과 김천이 승강 플레이오프 치르는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올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들과 감독들과 그리고 미디어 관계자 모두가 함께하는 시상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도 갔잖아요. 갔죠.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저 자리가 우리 자리인데. 네. 소정일 캐스터와 장현정 아나운서가 또 진행해줬었던 시상식. 먼저 영플레이어상 누가 받을지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양현준 선수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올 시즌 무조건 양현준이에요. 네. 오늘 영플레이어상 수상이 제일 유력한데 네. 혹시 소감 준비? 솔직하게 말하면 준비를 어제 좀 했습니다. 어제 좀 준비를 해가지고 23일부터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수상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소감에 이제 최용수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름은 들어가시죠. 길게는 제가 말 못해가지고 일단 감독님께서 이번 시즌에 기회를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자신감도 심어주시고 또 신뢰를 주셔서 제가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좀 더 발전시키게 자꾸 책찍질 해주시고 당근도 주시고 그래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식에 올 시즌 K리그를 정말 빛내줬던 모두가 왔는데요. 김상식 감독과 홍명호 감독 역시 자리해줬고요. 감독상 받아야죠. 그럼요. 또 전북현대 김진수 선수, 세징야 선수. 정말 최고였어. 조현우 선수. 어우, 예. 네, 멋져요. 그야말로 번쩍번쩍 빛난 스타가 모두 와줬고 이 선수 빠지면 안 되죠. 처음에는 이제 욕심이 없었다가 이제 마지막 2경기 남겨놓고 조금 우승 경쟁이랑 좀 저희가 멀어지면서 그때부터 욕심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팀원 분들도 그렇고 이제 감독님, 코치님들도 이제 다 기성이 한번 이제 득점왕 시켜주자, 다 밀어주자 좀 그런 생각으로 일단 첫 번째 골 넣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다. 일단 하나만 더 넣고 한번 지켜보자.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넣고는 너무 좋아서 이제 좀 포효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득점왕을 하나? 사실 경기 끝나고 라커룸에 있을 때까지 정말 아쉬웠었어요. 정말 아쉽고 정말 내가 안 된다. 올해는 정말 힘들었는데 진짜 끝까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경기장에서 다 털어버리고 나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기장에서만큼만 아쉬워하고 그 이후로는 아쉬움 없이 내년을 기약하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많이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17골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니거든요. 힘든 와중에 또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조규성 선수는 또 대표팀 경기 일정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그렇게 골을 넣었다는 거는 20골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올 시즌 최고의 선수 MVP 누가 탈지 바로 울산현대의 이청용 선수였습니다. 이청용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팀의 존재감 확실했고요. 네. 이청용 선수 없었으면 제가 봤을 때 울산현대 우승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MVP 당연한 겁니다. 네. 모두의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MVP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청용 선수. K리그 이제 복귀를 해서도 이제 또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항상 꾸준한 선수예요.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축구를 잘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똑 닮았습니다. 네, 잘생겼어요. MVP를 후보가 4명이니까 뭐 확률은 뭐 25%씩 되는 것 같아요. 25%지만 그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이 자리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와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뭐 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뭐 못 받는다고 해도 저한테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목표로 했던 K리그를 우승했기 때문에 우승 트로피를 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예. 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승강 플레이오프. 먼저 김천 상무와 대전 하나 시티즌이었습니다. 김천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대전은 이 일을 하면서 올라왔잖아요. 분위기가
뭐 1위는 하지 못했지만 탄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민성 감독의 대전, 또 김천의 김태형 감독. 누가 이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양팀 모두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1차전에서는 이제 대전이 승리하면서 김천 원정을 떠나왔습니다. 정말 유리한 고지를 가져갔고, 그렇죠. 저는 김천이 그래도 홈에서 힘을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전의 상승세 어마무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했었던 대전, 사실 지난 시즌 같은 상황에 같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른 선수들, 그 대전의 모든 선수들이 잘했지만요, 이진현 선수가 정말 잘했어요. 그렇죠. 네, 정말 번뜩이는 이 후리킥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한상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네. 공격력도 너무 좋았던 대전이에요. 맞습니다. 누가 나와도 확실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김천의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8년 만에 K리그1에 복귀할 수 있게 된 대전 하나시티즌. 대전이 정말 투자 더 많이 하면서 내년 시즌을 더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K리그1 이제는 넘어서 ACL까지 넘볼 수 있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줬던 대전 하나시티즌. 마사 선수가 그야말로 뭐 인생을 걸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팬가 하나가 됐고요. 내년 시즌 정말 이민성 감독이 얼마만큼 또 활약을 보여주면서 선수들이 해야 되잖아요. 네. 주세종도 잘했고요. 아들이죠. 조현민 선수 잘했고요. 뭐 못한 선수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팬가 하나 되어서 일궈낸 정말 멋진 승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 삼성 팬들이 108배를 올릴 정도로 잔류의 진심을 보여주는 모습, 안양도 또 못지않은 그런 진심으로서 선수들의 승격을 응원했습니다. 이우영 감독 안양 있잖아요. 네. 정말 절치부심, 그리고 엄청난 기세를 보여줬거든요. 수원 삼성도 이병호 감독과 선수들이 똘똘 뭉치는 모습,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1차전에서 0대0으로 무승부였고, 이제 2차전 먼저 선제골을 넣었던 것은 바로 수원 삼성의 안병준 선수였습니다. 안병준 선수가 K2에 득점한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왜 스트라이커인지를 보여줬고, 안양에는 누가 있었죠? 아코스티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 공격수로서는 최고였는데, 하지만 후반전 연장전에 들어가면서 수원 삼성이 힘을 냈고, 이 특급 공격수 오영규 선수 대박입니다. 그야말로 이 골도 극장골 중에 극장골이었습니다. 인생골이었어요. 맞습니다. 역대급 골을 넣으면서 오영규 선수의 이 결정적인 골로 결국에는 수원 삼성이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저 오영규 선수의 몸 맞죠? 네. 터미네이터급이고요. 뭐 정민기 골키퍼 아쉬웠지만요, 안양 너무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수원이 잔류를 하면서 내년 시즌에 K리그 1에서 좋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K리그 피날레 중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상윤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봉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즌에 우리 만나요. 또 만나요. 시작점이다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더 발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저 스스로 발전을 하고 싶은, 나에게 올 시즌은 자신감이었다. 그 자신감 하나로 지금 제가 이렇게 득점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올 시즌도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축구 선수 주민규로서 성장이 아닌 한 사람의 주민규로서 성장을 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낀 한 해여가지고 되게 올해는 좀 성장한 한 해라고 생각해요. 사람 주민규로서 성장한 한 해.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의미 있는 한 해였고, 뭐 축구 전체적인 전반적인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